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5관왕을 만들어주신 학부모님. 신진아의 머니TV. 9월 모평 이후에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9월 모평까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물음표로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김창식 소장에게 듣는다. 2021 수능 예상과 9월 모평 이후 우리 아이의 전략은?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체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완화를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수능을 좀 쉽게 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아직 수능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지 어렵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갑갑하시죠. 쉽게 나오려나 어렵게 나오려나. 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년간 입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김창식 소장에게 올해 수능 어떻게 예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20년 수능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난이도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좀 비슷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게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은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이다. 작년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게요. 재작년의 수능은 불수능이었죠. 난이도를 따지면 이만큼. 거의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깜짝 다들 불에 데인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작년의 수능은 어땠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체감으로 아마 재수생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 정도였어요. 국어에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갭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만큼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부분 한 요 정도로 생각하세요. 물수능으로 나올 거다. 왜? 코로나 때문에 고3 학생들 위해서 절대 어렵게 출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 김창식 소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예,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음표가 가득한 얘기죠. 9월 모평은 6월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은 그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예, 왜냐하면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재수생도 있고 N수생도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수능으로는 정시에서 인원을 모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물수능으로 예상을 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쉽게 출제될 거야 라는 생각에 교과서에 있으면 이쪽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안 봅니다. 어렵게 출제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이드에 있는 꼼꼼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어떻게 예상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불수능으로 예상을 하는 게 공부하는 아이의 마음가짐엔 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예측하셔서 아이에게 약이 되는 방향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입시연구소 대치동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올해 수능의 변별력은 어디서 나올 것 같냐? 첫 번째로 꼽는 게 탐구 영역에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학에서 어찌 그 갭을 키워버리면 아이들 따로 교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탐구가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탐구는 무조건 50점 만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탐구 참고하시고요. 국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와도 꽤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바탕으로 하면 분명 난이도가 있을 거고 6월 모평을 바탕으로 하면 더 난이도가 클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항상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수학은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작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수학 나형은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물수능보다는 불수능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앞으로의 남은 시간 학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2021 수시 지원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김창식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대체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냥 재수 없이 올해 그냥 한 번에 들어가겠다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근데 조금 의미를 두고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시에 조금은 상향적으로 원서를 넣고 한번 실패한다고 한다면 한번 재수까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학생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안정적으로 올해 그냥 들어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원서 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의외였어요. 올해 상향 지원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재수를 한 30% 염두에 두고 30%가 상향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한 7, 80%가 나 그냥 재수 할 거야. 그냥 상향 지원 할 거야. 이 고3들의 추세가 굉장히 수시에 있어서 상향 지원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에서 틈새를 보셔야 되는 게 나는 내 아이는 절대 재수까지 안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안정 지원의 방향을 상당히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좀 하락이 됐죠. 그리고 올해 재수생도 수시로 유입되는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면 안정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막 입결 자료 보시고 상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되 올해 흐름은 어떠냐? 2021 수시는 상향 지원이 뚜렷하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9월 16일 모평전까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모평 준비하기 전까지 물론 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능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절반 수능도 준비하면서 수시까지 원서를 쓰는 친구들 물론 있을 겁니다. 9월 모평 전까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시 지원에 맞추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수능에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수시에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 거기에 따른 방향 이번 9월 16일 모평에서 아마 결정된다 때문에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균형감 있는 준비라는 말이 저는 딱 머릿속에 박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9월 4일날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9월 4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9월 6일부터 원서가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했어요.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뭘 했어야 됐냐면 9월 4일 그 날까지도 자소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모평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9월 16일이 모의고사죠. 자, 그럼 원서 접수가 거의 9월 20일 때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에 만약에 자소서를 끝내지 못했으면 그 이후 열흘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소서를 100% 마무리 못하고 9월 모의고사를 들어가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소서에 할애하는 시간을 지금 조금 줄이셔도 돼요. 어차피 마지막까지 자소서는 한 글자 한 글자 고치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9월 모평 전까지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하는 시기,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는 정리된 개념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9월 모평은 아시지만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능을 대비하는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점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9월 모평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올해는 충분히 좀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잘 준비해서 9월 모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9월 모평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9월 모평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시에 많은 비중을 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9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물론 12월 6일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조금 수능에 비중을 놓고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수시 지원을 끝내버리고 바로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빨리 잡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인 맞춤 전략. 질질 끌지 말고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수능에 전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마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게 뭐냐면
작년에는 11월에 수능이 있었지만 올해는 12월 3일날 수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서를 접수를 마무리를 하고 수능까지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실전 적응 능력, 실전 감각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앞에서 부족했던 친구들도. 근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왜?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시 접수 끝나면 수시 지원했던 친구들도 힘을 못 실었던 아이들도 다 실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시 N수생들, 재수생들 다 실을 거거든요. 고3 친구들 다 실을 거거든요. 똑같이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 안배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세요. 정말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시 접수 이후에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수능까지 전력 질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모의고사 이후에는, 모의고사 이전에는 개념, 이후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EBS 봉투 모의고사 말씀드렸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김동욱 선생님 뭐 바탕 모의고사, 아니면 유대종 선생님 이감 모의고사,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현우진의 킬링 캠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설 모의고사들도 굉장히 알찬 것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다 판매하니까 인터넷으로도 물론 사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남은 주까지 매주 아이들이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채점하고 단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마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시건 수시건, 그래서 6월 모평도 아마 표점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9월 모평이 이제 성적표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오게 되면 표점 분석을 하셔서 배치표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고석성장기랑 진학사인데 문과는 제가 이제 주워들은 거에 의하면 문과는 좀 진학사에 더 무게를 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석성장기와 진학사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고 배치표를 좀 분석해 보시면 정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한 친구들은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9월 모평을 바탕으로 최저에 근접했는지 혹은 아주 많이 떨어졌는지, 혹시 아주 많이 떨어졌다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채점 바로 매면 열흘 정도 한 원서 접수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수시 6장까지의 전략을 저는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의외로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 수시에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재수를 하지 않을 거라면 최저의 기준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이나 하향 카드 같은 경우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능 미만은 다 잡다하다. 저는 진짜 이 말을 믿거든요. 왜냐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저희 딸아이가 봤지만 사실 저희 아이는 9월 모의고사 별로 못 봤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못 본 게 저희 아이에게는 약이 됐어요. 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는 자소서 끝나고 9월 모의고사 딱 성적 나오니까 아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때까지 수능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 한 달에서 조금 더 남은 그 시간 동안 진짜 올인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능 보는 것처럼 사설 모의고사부터 봉투 모의고사까지 싹 다 풀면서 채점하고 분석하고 채점하고 분석하고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 실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능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저희 아이는 엄마 잘 보고 올게! 예, 그 자신감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아이가 한눈 팔지 않게 9월 모의고사 잘 보는 친구들은요 절대 자만심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못 봤다면 오히려 더 독려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잘 봤다면 절대 자만하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고삐를 잘 조여주시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엄마의 길이 참 힘드네요. 지켜보는 저도 작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정보 알아와서 방송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머니TV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